당신의 필요한 앱의 모든 것 앱으로 있는 세상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앱세상의 MC 황병선, 이귀주입니다. 최근 영국에서는 낯선 이성이 전화를 걸어서 잠을 깨워주는 독특한 모닝콜 앱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규주 씨도 아침 알람으로 시끄러운 알람 소리 대신에 어떤 이성이 달콤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준다면 좋을 것 같죠? 더 자고 싶을 것 같은데요.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신선한데요. 네. 특히 이 애인 없는 분들한테는 잠을 깨는 특효약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이렇듯 아무리 포화 상태인 앱이라도 신선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만 더한다면 네. 또 다른 기회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저희 앱으로 여는 세상에서도요.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성공을 일군 아주 인기 있는 대세 앱들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물론 독특하고 또 재미난 스마트 프로덕트도 준비되어 있고요. 혁신적인 사물 인터넷 서비스를 출시한 개발자의 만남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모바일 세상의 발빠른 트렌드, 오늘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앱으로 있는 세상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최첨단 사물 인터넷 서비스 제품을 출시한 스타트업 CEO를 모시고 특별한 대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물 인터넷 전문 기업 어비팩토리의 송태민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단정한 모습에. 네. 오늘 저희 프로그램에 네. 패널 토론을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네. 우리 어비팩토리가 어떤 회사인지 먼저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비팩토리는요. 네. 하드웨어,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를 두 개 다 하려고 하는 이런 욕심이 많은 회사입니다. 욕심이 많은 네, 회사군요. 그래서 이제 뭐 사물 인터넷과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둘 다 제조부터 서비스까지 네, 전부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프로덕트부터 서비스까지 네, 맞습니다. 만드는 네. 뭐 대기업은 아닌 거죠? 네. 네, 작은 스타트업입니다. 네, 대표님. 네. 제가 최근에 아주 좋은 소식을 기사로 접했거든요. 네. 이 대표님께서 직접 개발하신 제품이 해외 수출에 또 성공했다는 기사를 네. 접했는데 일단 축하드립니다. 네, 왠지 감사합니다. 박수를 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네, 이 사물 인터넷 서비스 어비콘. 네. 이 시청자분들께 어비콘이 뭔지 또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선 이제 어비콘은 이제 비콘이라고 불리우는 네, 송신기 제품이 있고요. 제가 네. 앞에 있는데 이런 비콘, 네, 어비콘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제품하고 저희 서비스, 뭐 재난대처 인텔리전스 시스템이라는 거를 같이 활용을 해서 이번에 이제 필리핀 세부에 위치한 네, 뭐 엘사 어학원이라는 곳에서 네. 네, 이번에 설치와 네, 서비스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하드웨어 제품과 네. 어떤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네. 같이 판매가 네. 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곳에선 이 솔루션을 사용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우선적으로는 가장 쉬운 게 웰컴 기능이 될 것 같아요. 웰컴 기능. 네, 웰컴? 웰컴 기능이라고 하면은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 리조트를 구매해서 네. 리조트를 어학원으로 만든 케이스예요. 그래서 아하. 생각보다 굉장히 큰 건물과 네, 많은 수의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처로 이제 뭐 사람들이 약간 우리나라 네, 대학교 같은 느낌? 뭐 이 정도? 그죠, 네,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근처로 오는 순간 웰컴 투 뭐 엘사 어학원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제 웰컴 기능 환영 메시지를 보내주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사무실이다 아니면은 뭐 1번 뭐 건물, 2번 건물 각 건물마다의 이제 내비게이션 이런 정보까지 알 수 있는 웰컴 기능이 있습니다. 그럼 어느 건물에 들어가면 어느 건물에 들어갔다고 알려주는 네. 뭐 이런 게 자동적으로 되는 거군요. 네. 그러네요. 그럼 소비자는 뭐 스마트폰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네, 스마트폰에 앱만 설치해 놓으면은 네. 네, 간단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또 사실 사물 인터넷 기업이 국내에서는 뭐 이렇게 아직은 많지 않지 않습니까? 네. 뭐 어떻게 보면 해외 진출이 처음 사례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 앞으로 이런 어떤 솔루션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네. 뭐 좀 사례를 들어서 얘기해 주신다면 또 이 비콘 기술이라는 게 아직 좀 익숙하지 않으시니까 네. 이 기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어비콘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비콘이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비콘은 블루투스 4.0으로 이거 신호를 쏘는 송신기 역할을 해주는 기기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네. 있는 그 블루투스 헤드폰의 그 블루투스인가요? 네, 그 그거랑 같은 기술인 거죠? 동일하죠. 네, 동일하지만은 가장 최근 기술이 이제 블루투스 4.0, 어디 이렇게 장착하는 건가요? 특히 LE 버전인데 얘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가볍기 때문에 네. 양면 테이프로 붙여도 되고 못으로 박아도 될 정도로 가볍습니다. 혹은 뭐 주머니에 넣고서 다녀도 될 것 같은데요. 그 안에 하얀색
네, 속에 조그만 있는 손바닥만한 것만, 네, 제품입니다. 작은 제품이죠. 네. 전 포장이 커가지고 전체인 줄 알았네요. 사실 포장은 네. 네. 원래 과한 게 좋으니까요. 네. 그걸 그럼 어디다 설치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벽에 설치 혹은 천장에다 설치를 해서 네. 여기서 이제 신호를 쏘게 됩니다. 얘는 신호를 360도로 쏘기 때문에 뭐 천장에다가 설치를 해놓으면은 뭐 지나가는 사람들 금방 50m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전부 다 신호가 가게 돼요. 신호를 가게 되면은 네. 제가 만약에 얘 신호가 A라는 신호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제 앱에서 이 A라는 신호가 뭐지?라고 서버 쪽에서 물어봐요. 서버에서는 이거는 B라는 쿠폰을 보여주면 되겠구나라고 하면은 저는 A라는 비콘을 지나가면은 자동적으로 B라는 쿠폰이 딱 자동적으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래는 일부러 쿠폰 앱을 켜가지고 사용할 쿠폰을 켜야 되겠지만은 이 비콘을 이용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쿠폰이 뜨게 돼서 보다 사용성이 편하게끔 또 만들어주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비자는 앱이 설치만 돼 있으면 네. 어떤 건물의 특정 위치에 가면 네. 나한테 뭔가 유용한 쿠폰이 날라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저절로 뜨는 거네요, 네. 그러면. 오, 정말 그렇군요. 유용한데요. 이게 뭐 국내에서나 아니면 해외에서나 이렇게 적용된 사례가 있는 겁니까? 어떤 사례가 있나요? 네, 일단은 대표적인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뭐 애플 스토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애플 스토어. 네. 그 애플 제품을 판매하는 애플 제품을 대리점이죠. 파는, 일종의. 리셀러라기보다는 애플에서 직접 운영하는 이제 전문 애플 스토어가 있을 것 직영 같은데요. 대리점. 네, 직영 대리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거기가 미국에 현재 254개의 매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거기 전부 다 이 아이비콘 제품이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렇군요. 네, 이 설치를 통해서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 애플 스토어에 대한 정보와 이제 쿠폰들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혹시 뭐 이런 애플 제품 말고 다른 곳에서 네. 사용되는 사례가 있을까요? 그 말고는 이제 최근에 이제 SK 플레인에서 인수한 이제 샵킥이라는 회사가 있을 텐데요. 샵킥. 네, 샵킥은 이제 대표적인 뭐 오토 서비스 회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 매장, 뭐 베스트바이라든지 이런 대형 매장에다가 네. 샵킥이란 서비스를 도입을 시켜가지고 뭐 이 사람의 구매 내역이나 이런 구매 행태를 파악을 해서 이걸 통한 쿠폰 발송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전부 다 현재는 비콘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안드로이드에서 보면 NFC 하는데 네. 그 NFC하고도 뭔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뭐 NFC 같은 경우는 사실 금젓 뭐 거리 뭐 10cm 언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상은 거의 뭐 바싹 붙어야지만 되는 게 NFC인데. 우리가 택시에서도 이렇게 그죠. 그것도 완전히 딱 체크할 수 붙여야지만 체크아웃을 할 수가 있는데. 일종의 티마니 같은 느낌인데. 그죠. 근데 얘는 비콘은 얘가 10cm가 아니라 50m까지 50m. 멀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NFC도 일종의 단축키 개념의 서비스였다라고 하면은 비콘도 역시 단축키가 될 것 같습니다. 단축키. 네. 왜냐면 사용자들이 일부러 앱을 켜가지고 원하는 코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번거로움을 한 번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하나의 단축키 개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와, 정말 앞으로 이 쇼핑이나 재난 대처에 아주 유용하게 쓰일 것 같은데요. 네. 비콘 기술이 접목된 웨어러블 기기도 또 출시된다고 들었어요. 네. 또 이것 말고도 새로운 제품이 또 계획하신 게 있는 거죠? 네, 저희는 이제 사실 회사라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네. 계속 도전만 하고 있는 회사인 모습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비콘 말고도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인 이제 귀걸이 형태 어비어링을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비어링. 네, 어비어링은 사실상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 하면은 뭐 팔찌, 반지, 목걸이는 대부분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네. 귀걸이는 전 세계적으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귀걸이를 한번 도전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귀에 대한 이제 새로운 이제 사용성이라든지 이와 또 비콘과의 연동을 또 활용한 이런 서비스까지 이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와. 네. 그거는 주로 어떤 제품의 기능이 특화되어 있는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블루투스 이어폰하고 도 비슷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러게요. 네, 블루투스 이어폰도 역시 이제 귀 구멍을 통해서 이제 소리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골전도를 이용해서 이제 골전도 스피커로 기본적으로 가게 되고요. 어비어링이. 네, 어비어링 자체가 이제 골전도 스피커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 이뿐만 아니라 골전도 마이크까지 이용을 해서 장애인들도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또 제작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또 그뿐만 네. 아니라 이제 간단하게 뭐 심박 센서 같은 기능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귀에서도 이제 심박 체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 사람의 건강 상태 또한 계속 실시간으로 찾아볼 수가 좀 있습니다. 더 똑똑해진 이어폰, 헤드폰 뭐 이런 느낌이네요. 네, 맞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끝으로 앞으로의 포부와 계획도 듣고 싶어요. 뭐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 회사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어비어링, 그다음에 어비콘이라는 걸 설명드렸는데 네. 그거 말고도 이제 어비글래스, 뭐 안경 형태라든지 네. 아니면 저울이라든지 뭐 창문 등의 지금 다양한 것들이 준비되고 네.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그래서 많으시군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해 새로운 도전을 통하면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좀 더 편안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 멋집니다. 네, 앞으로 국내를 넘어서 세계 시장에서의 멋진 활약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엔 국내 앱 차트의 순위권 앱들을 통해서 모바일 세상의 성공 코드를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IT 동아의 권명관 기자 모셨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가을 남자 분위기네요. 가을 남자인가요? 네, 겨울인 것 같은데. 제가 가을을 좀 탑니다. 추워요. 제 목 상태를 봐요. 저도 지금 감기가 좀 살짝 걸려서 네. 진행하시죠. 네, 그동안 주로 스마트 프로덕트를 소개를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은 또 앱 차트 속에서 어떤 보물 같은 앱들을 찾아보셨을지 궁금하네요. 네, 어떤 앱인가요? 스마트 프로덕트를 너무 많이 소개를 시켜드려서 네. 이제 제가 앱을 잠깐 오늘 한 주는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어떤 앱이죠? 첫 번째 소개해드릴 앱은 상당히 좀 입소문을 타서 많은 네. 사람들이 호응을 좀 얻고 있는 앱이라고 합니다. 네. 노트 많이 쓰시잖아요. 요즘 그렇죠. 패블릿 하면서 화면 큰 노트를 하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앱 중에 하나인데요. 펜소울이라는 앱입니다. 펜소울. 펜소울. 네, 뭔가 좀 영혼이 느껴지는 앱인 것 같죠. 저는 펜슬에 무슨 약간 못한 줄 알았어요.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 앱을 두 회사가 같이 이제 공조해서 개발을 했다라고 해요. 네.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FX 기어라는 국내 기업이 있고요. FX 기어. 예, FX 기어. FX. 회사 이름이. CG로 상당히 좀 국내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 많이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같이 공동으로 개발한 앱이고요. 삼성전자니까 딱 떠오르죠. 펜, 노트에 아마 들어있지 네.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군요. 네, 또 재미나 이 취미로 그림 그리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죠. 또 업무상 또 노트를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구체적으로 이 앱은 또 어떠한 차별점을 갖고 있나요? 네, 일단 펜솔은 벡터 엔진을 사용을 했습니다. 벡터 벡터 엔진이라는 게 벡터 엔진. 글쎄요, 설명하기가 조금 많이 어려운 단어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간단합니다. 스마트폰에서 두 손가락으로 확대하면 쭉쭉 늘어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대신 그게 JPG나 비트 파일 이미지 같은 경우는 확대를 하면 이 도트가 깨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그림을 확대를 하면 이렇게 좀 뭉개지는 느낌이 드는데 벡터 엔진으로 이 그림을 그리게 되면 확대를 하면 자연스럽게 물리량이 따라서 똑같이 굵어지고 커지는 그런 또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깨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확대해도 잘 보인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여러 가지 이제 그래서 고해상 이미지로 출력을 하거나 또 대형 프린트로 이제 출력을 할 때 작게 그림을 그렸어도 크게 뽑았을 때 크게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군요. 한 가지 또 재미있는 게 입체로 자동으로 변환이 되는 3D 렌더링 기술을 좀 적용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건 2D로 그림을 그려도 네. 3D로 효과를 줄 수 있다 이거죠. 일종의 재밌네요.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그래서 내년이 되면 여러 가지 어떤 이슈가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3D 프린팅이 또 어떤 시대가 올 거라는 이슈가 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기술과 같이 연동을 해서 신기해요. 실제로 출력물을 한번 3D로 뽑을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앱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동 개발을 통해서 이 좋은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낸 앱이 아닐까 싶긴 한데 자, 이 앱을 활용하면 좀 더 유용한 팁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일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와 같이 공동 개발을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펜, 노트가 있죠. S펜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S펜과 연동이 되는 스마트폰에 이 기술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가 그래서 연동이 편하겠죠. 네, 갤럭시 S 그리고 갤럭시 노트 2, 3, 4 전부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사용자들이 이제 쉽게 그림을 그릴 때 레시피도 그리고 저는 잘 그림을 못 그립니다만 요즘 고수분들 많거든요. 앱으로 실제로 정말 정밀한 3D 일러스트 같은 거 신기해요. 그리시는 분들이 있고 일러스트를 그려서 3D 렌더링하면 3D가 바로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 효과만으로도 상당히 이 앱에 어떤 정체성이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렇군요. 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D 프린트로 나중에 이제 워낙에 고가의 장비이긴 합니다만 가정에 3D 프린트가 있다면 아이들 장난감 정도는 한번 내가 직접 출력해서 뽑아줄 수 있지 않을까. 저희 둘째 아들이 슬슬 3D 프린터 사달라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정말요? 아직은 3D 프린트 참 많이 비쌉니다. 그렇죠. 아직은 좀 고가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 앱을 나만 이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과 같이 연동을 해서 사용하는 기능도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여러 사람이 같이 공동 창작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또 이런 얘기 들어보면 또 네. 제가 이제 아이폰으로 갈아타려고 했는데 그냥 노트에 안드로이드 써야 머물러야 되는. 하나 항상 이런 그런 게 이제 생각도 네, 중요한 듭니다. 선택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기자님 또 다음 앱은 어떤 앱이 있을까요? 자, 그 이제 뭐 작년부터 약간 좀 인기를 끌고 있는 앱입니다. 뭐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런처 혹시 많이 쓰시나요? 배경화면 많이 인기 바꿀 수 많죠. 있는. 네. 네, 그 런처 앱 중에 하나이고요. 그 한 10대에서 20대 여성분들한테 좀 많이 호응을 얻고 있는 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혜주 씨도? 오늘 네, 제 폰을 보면 아주 핑크빛으로 물들어 있죠. 아 그런가요? 네. 전혀 그렇게 안 어울리는데. 앱 이름은 그 버즈 런처라는 앱이고요. 버즈런처. 지난 8월에 이제 업데이트가 돼서 1000만 다운로드를 1000만 다운로드. 기록했다라고 와. 합니다. 아, 이건 대단한 숫자입니다. 국내 5명의 그 소비자 중에 1명이 설치를 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네. 뭐 국내에서만 다 다운로드가 되지는 않았겠습니다. 아, 물론. 네, 네, 네. 이 버즈 런처의 약간 그 차별점이라면 그 뭐 모든 런처 앱이 그렇겠습니다만 배경 화면을 좀 더 내 개성에 맞게 내가 좀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효과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해요. 제가 좀 몇 가지를 많이 여기 적어 왔는데 그 전 세계의 많은 유저분들이 실제로 이 런처를 사용하면서 그 유저분들이 다 올린 게 런처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한 50만 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50만 개가 그 뭐가 들어있는 다 겁니까?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A라는 사람이 어떤 특징으로 런처를 만들어서 올려놨고 B라는 사람이 또 다른 약간 색깔만 바꿀 수도 그 있습니다. 런처의 그 테마를. 그렇죠. 여러 가지 테마가 있다라는 거고요. 뭐 여행 테마도 있고 남성 전용 테마도 있고 콘테스트 수상작 테마 등도 있어서 상당히 좀 다양한 여러 가지 그 홈팩을 준비를 해놨고요. 그렇군요. 인기 스타들의 홈팩도 좀 많이 보유하겠습니다. 아마 이래서 20대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한류 스타들의 뭐 팩도 있을 거고 네. 뭐 그렇겠네요. 몇 가지 재미있는 게 아이콘의 크기를 내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조금 키우면 내가 자주 쓰는 아이콘을 좀 더 키워놓고 아, 자주 안 쓰는 좀 활력이네요. 앱은 좀 줄여놓고 이런 식으로 좀 네. 자신의 어떤 여러 가지 그 개성을 좀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페이지마다 다른 배경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옆으로 넘기면 이제 네, 안드로이드는 스크롤하면. 넘어가잖아요. 그 페이지마다 다른 배경 화면을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꾸미기 기능을 뭐 쓸어 올리기도 하고 뭐 내리는 뭐 손가락 제스처로 좀 간편하게 런처의 기능들을 좀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그 비슷한 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기능도 이 앱 안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개성이 좀 넘치는 개성. 내 폰의 스마트 배경 화면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장점이 있는 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런처 앱을 통해서 보다 더 다양한 개성 표현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런처 앱 그리고 그림 그리기 앱까지 다양한 앱들을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앱들을 잘 활용하셔서 보다 더 삶의 질을 높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앱 소개해준 검영아 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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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독특하고 재미있는 스마트 프로덕트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앱으로 여는 세상의 이무재 PD 모셨습니다. PD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멋있게 머리를 세우셨는데 네. 네, 오늘 또 그 멋있는 만큼 재미난 장난감을 갖고 나오셨네요. 웬 권총을 들고 오셨네요? 뭐죠 네. 이건 또? 어른들을 위한 장난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제품명은 AR 건이라고 합니다. AR 건. 예, 막스코라는 회사에서 제작을 했는데요. 네. 증강현실을 이용한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강현실을 이용한 게임. 네. 아, 어렵네요. 직접 보시면 네. 되는데요. 이 총과 그다음에 앱 이름은 AR 라인이라는 앱입니다. 라인. 그래서 AR 라인이라는 앱을 다운받으셔서 실행을 시키시고 블루투스로 연결을 시키면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나오고요. 그렇군요. 예, 여기서 이제 플레이를 한 번만 해보면 이 앱이 어떤 건지를 한 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알 수 있습니까? 네, 보시면 메뉴가 싱글 플레이어, 멀티 플레이어, 그리고 하우 투 플레이, 어떻게 게임을 하는지까지도 네네. 알려주는데요. 게임 앱이네요. 네, 그래서 싱글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탄부터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레벨이 있고요. 네, 그걸 깨면 다음 탄이 열리는 2탄까지 그런 깨셨네요. 방식. 네, 그다음에 총 탄이라고 10단계까지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렇군요. 자, 이게 오늘 출연할 외계인들입니다. 외계인들. 이 외계인들을 제가 이 총으로 사냥하는 거를 쏘고 싶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쏘고 싶게 생겼어요. 네. 자, 스타트를 누르면? 합니다. 스타트를 하면 오. 네. 자, 서기 2020년에 2020년. 심각한 외계인들의 피해를 지금 해서
제가 마지막 희망이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혼자 살아남은 히어로군요. 네, 제가 이 외계인들을 무찔러야만 지구인들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카메라가 찍는 화면 거기에 이 가상현실이 증강현실이죠, 일종의. 그래서 스튜디오네요. 더딥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레이더에 보면 빨간 점이 보이죠? 네. 이게 바로 이제 외계인들 위치인데 외계인이다. 이렇게 외계인 제가 날아다니고 쏘면 있군요. 됩니다, 이렇게. 요래. 잘 쏴보십시오, 좀. 요래. 잘 피하죠, 외계인들. 요래. 자, 피 너무 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요래. 자, 와. 이렇게 해서 사냥을 하면 되고요. 한 마리 잡았죠. 잡았어. 요렇게 하면 되고, 자, 총알이 떨어졌죠? 총알이 떨어지면 밑으로 내렸다가 올리면 충전이 됩니다. 우리가 리로드라고 하죠. 장전, 네. 리로드. 자, 멋있죠? 장전을 하고. 자, 방패. 자, 이렇게 쏘고, 뒤에도 있죠, 뒤에도. 이런 식으로 이 레이더를 보면서 게임을 진행하면 됩니다. 증강현실 네, 게임입니다. 증강현실을 응용한 기술. 지금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제 외계인이 저를 맞추면 네. 핸드폰에 진동이 와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도 체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총을 맞은 느낌을 네. 그 권총에 피드백을 주는군요. 네. 그렇군요. 네, 지금 너무 많이 맞고 있는데. 그래서 가격이 얼마입니까? 항상 중요한. 가격은 현재 지금 4만 원 정도고요. 4만 원이요? 네, 그 4만 원. 권총 그과 앱의 총합의 가격이 네, 앱은 생각보다 현재 그렇게 비싸진 않네요. 네, AR 라인이라는 앱 자체는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총만 4만 원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 네. 이 총 안에 AA 건전지 2개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요 2개를 넣고 설치만 하시면 블루투스로 서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뭐 가정에서나 회사에서나 어디서나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네, 회사에서 하다가 잡혀갈 것 같긴 한데. 괜히 총 거늘고. 거기 외계인이 있어서 그래. 괜히 좀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겠죠. 네, 사장님 방으로 이렇게 해보시고. 또 하나 이제 멀티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존을 만들어가지고 친구랑 같이 경쟁을 하면서 즐길 수도 있습니다. 그 친구랑 얘기는 같이. 같은 공간 내에 있는 친구끼리 한다는 얘기겠죠? 네. 외계인들이 동시에 너무 많이 출연하기 때문에 친구와 같이 플레이를 하시면 훨씬 더 쉽게 협력해서. 협력해서. 사냥을 하실 수가 있고 서로 상대방을 쏘는 건 아니고. 네. 마지막 탄이 되면 대빵 외계인이 나와요. 최종 보스. 자꾸 네. 전문 용어가 나오는데 대빵 외계인이 나오는군요. 네. 그래서 이제 함께 무찌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 내 방에 UFO 외계인들이 나타난 것처럼 실감나는 게임을 아주 재밌네요. 즐길 수 있을 것 같네요. 뭐 요즘 이 증강현실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고 뭐 글로벌 회사들도 많이 시작하고 있어서 앞으로 기대되는 분야인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한 이런 제품에 대한 증강현실 기반의 제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 좀 주시죠. 말씀하신 대로 증강현실이 요즘 큰 주목을 받고 있죠. 그렇죠. 구글 글라스도 일종의 증강현실을 기반으로 한 네. 그런 기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최근에 뭐 교육, 문화, 출판 쪽에 이런 증강현실을 적용한 앱들이나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추정되는 시장 규모도 약 한 1,800억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오. 예, 향후 내년에는 아마 이런 증강현실 기기들이 더 많아져서 경쟁이 치열해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이러한 스마트한 제품들이 더욱더 많이 개발돼서 우리 삶에 더욱더 놀라움을 선사해 줄지 기대됩니다. 네, 오늘 좋은 제품 소개해 준 이무재 PD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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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앱 차트 인기 앱들과 스마트 프로덕트 그리고 앱 개발자와의 대담으로 꾸며드렸는데요. 네. 올 12월에 열릴 국내 최초의 앱 박람회 앱쇼 코리아에 오신다면 이 모든 걸 한 자리에서 체험하고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트렌드를 이끄는 다양한 앱들은 물론이고요. 현업에 종사하는 앱 개발자분들도 함께하니까요. 기대 많이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